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연일 유럽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돕지 않았으니까 호르무즈에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는 거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휘발유 값은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고 트럼프는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간밤엔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전쟁을 끝날 준비가 됐다고 발언한 영향인데요. 종전 기대감이 한층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에게 실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열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종전 기대감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매수 기회로 흥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오늘 주재합니다. 물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 등 중동 전쟁 여파를 점검하고 이른바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의 집행 준비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방산협력과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떠넘기기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열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며칠 동안 더 강한 타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발언했다고요? 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힘이 남아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면서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영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Last time I checked, there wa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 could be prepared to do things like that as well. So he's pointing out this i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 we use less than most, in fact, dramatically less than most.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고하고 있고 정권 교체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행정부 강요들의 발언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은데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이란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And the terms of the deal are known to them.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자유진영을 대신해 나섰을 때 동맹국들이 나설 의지가 있는지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며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적에게 무엇을 할지 미리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4주에서 6주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탱케인 미 합참의장은 B-52 전략 폭격기의 이란 영토 타격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전날 이란 이스파한 지역의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v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which allow us, as we've said before, to continue to get on top of the enemy. 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잠시 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고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내부 보안군을 압박했다며 5개의 재앙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양국의 처지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주요 국가들과 이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국가들이 참여하는지는 현재로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곧 끝낼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저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랍 국가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죠. 해당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전쟁 비용 분담 가능성을 공식화한 백악관의 발언은 이런 질문에 이어 나왔습니다. Back during the Persian Gulf War, 1990-1991, Arab countries paid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st of the war. Kuwait, Saudi Arabia, the UAE. Who's paying for the cost of this war? 실제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때는 추가 전쟁 비용 610억 달러의 3분의 2 정도를 동맹국들이 부담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이 낸 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여러모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엔 유엔의 결의 아래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국적군이 구성됐지만 이번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개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 국가 내부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 속에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막바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첫 엿새 동안 무려 113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반격에 따른 피해를 제외한 순수한 작전 비용으로 매일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천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While there is no money for 15 million Americans who lost their health care, there's $1 billion a day to spend on bombing Iran.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피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국영해운사 소속 선박 2척은 대형 해운기업 선박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서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박 중이던 알사미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선체가 파손됐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는 유조선 선원 24명이 모두 안전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에는 원유 200만 배럴이 가득 차 있었다고 KPC는 전했습니다. 두바이 당국은 우려했던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다른 쪽에서는 중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의 자회사 컨테이너선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였던 이달 초에 중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한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经同有关方面协调，近日中方有3艘船舶过航霍尔木兹海峡，我们对有关方面提供的协助表示感谢。 빈 컨테이너를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박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으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이후 대형 해운기업의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도 이란과 가까운 나라의 유조선은 속속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불러온 건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책임한 추구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된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하지만 속내는 지상군 투입보다는 전쟁 종결 쪽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은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That's a ticking clock over here that puts real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 목표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먼저 공격해 전 세계를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은 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를 거로 예상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른바 전쟁 수혜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에선 전쟁을 외치면서 뒤에서 돈벌이를 고민한 건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부인했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This was never meant to be a fair fight, and it is not a fair fight. We are punching them while they're down,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부추겼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그런데 정작 헤그세스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앞두고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그세스의 주식 중개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접촉해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방위산업 펀드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대기업은 물론 미 국방부를 최대 고객으로 둔 AI 업체 팔란티어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원유와 주식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세력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중동 전쟁 전망에 돈을 거는 미래 예측 시장 상품에 거액의 자금도 몰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내부자 거래 의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이란과의 전쟁 발발 시점처럼 최근 거액의 수익을 낸 거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1.46% 내린 배럴당 101.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종전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도 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심리적 저항선인 갤런당 4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급등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돼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종전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겁니다. We're negotiating now, and it'd be great if we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다만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은 현 뉴욕 증시는 매수 기회로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0% 이상 증시가 폭락해 대규모 매수 기회를 만든 과거 세 차례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기준선인 갤런 3.78리터당 4달러, 6,100원을 넘어선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휘발유 값은 4.018달러로 이란 전쟁 전보다 35% 급등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았던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5%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의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1%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소득과 경기 상황, 고용 시장에 대한 미국인의 단기 전망 지수는 2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70.9를 기록했는데 향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 8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이 악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53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17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이 높지만 달러 유동성이 양호해서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1,519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6원까지 넘었고 이후에도 1,530원대를 유지하다 1,5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5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결과였습니다. 환율 우려가 더 커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한 견해를 처음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이란 전쟁이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이며 물가 상승과 경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불안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환율하고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결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러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자본 유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비록 환율은 높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 수합을 통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선 외국인 이탈이 계속돼 코스피는 나흘 연속,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3% 내린 5,052로, 코스닥은 5% 내린 1,05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은 3조 8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지난달에 1.5배인 3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가운데 1,060조 원이 사라졌고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47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유가 폭등의 여파가 차량용 휘발유를 넘어서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치솟은 가격에 등유가 꼭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도 또 등유를 배달하는 골목 석유집도 시름이 깊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1톤 탱크로리가 들어섭니다. 줄기 대신 긴 호스를 끌고 공장 구석 드럼통에 등유를 채워넣습니다. 금속을 가열해 후처리하는 이곳 공장에선 등유가 꼭 필요하지만 치솟는 가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거의 한 7, 8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요. 등유를 스팀 다리미 연료로 쓰는 세탁소도 기름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많이 부담되죠. 이게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고 막 이렇게 착한 가게라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이렇게 등유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렇다고 세탁비도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골목마다 기름을 배달하는 소매점, 석유집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등유 도매가를 리터당 최고 1,530원으로 제한했지만 저장 시설이 없어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을 거쳐야 하는 소매점은 그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달료만 붙여도 최종 판매가가 2,000원에 육박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름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 크죠. 그리고 나도 좀 미안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나도 없으면서 인심 잃고.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석유집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오래 거래를 오래 거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600원에 들어오지만 1,500원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고. 결국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감당하기 힘든 기름값에 골목 끝 영세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고 대체 물량으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일단 6월까지는 원유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유값이 2,000원을 향해 치솟는 가운데 현재 국내 정유사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미국과 브라질, 알제리 등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는 모두 2천만 배럴 이상. 거리가 있는 만큼 국내 도착까지 50일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체 물량이 올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 쓰고 유조선이 도착하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원유를 즉시 투입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비축유를 대체 물량을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기업들이 계속 대체 물량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그 요인을 만들어야겠다. 기업들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그리고 정부의 비축유 최종적으로 방출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첫날 200만 배럴 규모의 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4개 정유사는 확보한 대체 원유 2천만 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 공조에 따른 비축유 방출 물량까지 포함하면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과 황산, 에틸렌 등도 상반기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더 장기화했을 경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가까스로 27,000톤을 도입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역시 미국의 제재 완화 기한 내에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차량 오브제를 넘어선 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필수 제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 매석 금지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에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와 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 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의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산협력과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오늘 주재합니다. 물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 등 중동 전쟁의 여파를 점검하고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의 집행 준비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구매하는 국내 항공사 항공권에 지난달보다 3배 높은 유료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최대 40만 원가량이 더 비싸지는 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됩니다. 편입은 12월까지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70조에서 90조 원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요.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작전주 같은 시세 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 양형위는 먼저 주가 조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시에는 7년에서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 조작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본 형량은 7년에서 12년으로, 가중시에는 9년에서 19년으로 상한이 높아지는데 특별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 가장하는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뇌물 등 주요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지능적인 신종수법을 썼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전국 하늘빛은 흐리겠고 동쪽을 중심으로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20mm, 강원과 영남에 5에서 10mm 정도로 대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등 그 외 수도권으로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 안동 7.7도, 대구는 10.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안동과 포항 15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하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열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종전 기대감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매수 기회로 흥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오늘 주재합니다. 물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 등 중동 전쟁 여파를 점검하고 이른바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의 집행 준비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과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과 그 여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에 대한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보잉 등 18개 기업인데요. 직원들과 인근 거주자들에겐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시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 배경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정보 분석 시스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정보망에 AI 기술을 결합해 이란 고위 인사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경로로 이란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는 이란을 밖에서 돕는 무장 세력들도 등장합니다. 저항의 축에 포함되는 이들이 왜 이란을 돕게 됐고 또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와 그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슬람교의 분파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티 반군 역시 시아파의 한 갈래인 자이디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이처럼 이란은 시아파 계열을 중심으로 친이란 세력을 묶어두고 중동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억압에 맞선 저항과 순교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전 이유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란 뜻의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란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서 이란 방어가 곧 자기 생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반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고 홍해 해상로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미군과 충돌을 통해 반미 전선을 유지하고 자국 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에 더해서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더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 명령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심의 의결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급등하는 국제 유가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 재정명령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 쓰는 거라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론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합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걸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과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농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농민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이 적자를 감수하며 마진을 뺀 파격 할인과 이용권 지급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던 농자재 가격이 이러한 전쟁으로 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좀 원자재가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내수 경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토마토 출하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농주 방울토마토가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농자재 할인 판매에 나선 겁니다. 조합원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농자재 구매,
이용권도 지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약값인데 농약값을 이렇게 우리 농협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 한 300만 원어치 이렇게 샀는데 좀 할인 많이 돼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일부 품목은 절반 가까이 싸게 팔면서 농민의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농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의 마진을 싹 빼고 더 할인해서 생산비를 좀 낮출까 해서 조합원들한테 할인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농약과 사료, 일반 자재, 소형 농기계 등 할인 품목은 모두 180여 가지. 푸짐한 경품 행사도 함께하는 농자재 할인 대전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농심 YTN 김범환입니다. 일본 곳곳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가스비 부담에 문 닫을 걱정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의료용 고무장갑은 2배 넘게 폭등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도쿄의 대중 목욕탕입니다. 목욕비가 550엔, 우리 돈 5,300원 정도라 인기가 많지만 사장은 더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때문입니다. 3년 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는 정말 악소리밖에 안 나왔다고 말합니다. 3年前ぐらいに戦争が起こった時、1月のガス料金が170万ぐらいまでいってしまったんで、今後もそういうのもあるんじゃないかと恐れています。 휘발유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목표치인 170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력회사들은 이번 달부터 일제히 전기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원유가 약 2배, LNG는 1.8배, 석탄은 1.2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더 길어지면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6월쯤엔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보조금이 없는 나프타는 더 심각합니다. 원래 100개 한 세트에 450엔 했던 의료용 고무장갑은 1000엔으로 2배가 넘게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프타로 만드는 주사기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다카이시 총리가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당장이라도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イラン側と総理が個別でホルムズ海峡を通してくれと総理自身がイランに対して対話を求めるべきじゃないですか。総理どうぞ。どのタイミングでトップ会談をするか、首脳会談を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れは事態の推移も見ながら国益に資するようにしっかりと判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중요 물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근본 이유인 원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이란 전쟁발 대외 환경 악화에 전사적인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 여파로 저가 항공사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감축에 들어갑니다. 전국 전세버스 노동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에도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며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쓰는 업계에 불공정, 부당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복수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주들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정치연금 수수를 포함한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네 번째 소환 조사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사실상 재차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내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조사가 종료된 지 20일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한 김 의원의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원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별로 안 좋은데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사 때 조사 날인 안 한 이유 있으실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조사 날인 해야죠. 김병기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포함해 무려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학교에 특혜 편입시키고 빗썸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아내의 비위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김 의원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2차례 김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3차 소환이 갑자기 중단된 이후 3주 가까이 조사가 밀리며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내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기 혐의 용의자로 숨진 여성의 20대 딸과 사위를 특정한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 하천 산책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 잠수교 아래에 수상한 가방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은색 여행용 가방으로 발견 당시엔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또 경찰차가 또 하나 와가지고 경찰들 쫙 깔려있어. 근데 이렇게 열려있더라고. 근데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 보신 것 같아. 뭐 허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더니 안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나왔습니다. 지문과 DNA를 조사한 결과 시신은 50대 여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CCTV로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A씨의 딸인 20대 여성과 사위인 20대 남성을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달 18일 A씨의 시신을 대구 중구에 있는 자택 근처 하천에 유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의 흉기 등으로 인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만큼 이들이 A씨를 살해한 게 맞는지와 시신 유기 사유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해봐야 돼. 살인에 대한 거 버리고 가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지금 체포했고.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체포한 딸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봄 단비가 그친 뒤에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벚꽃 물결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 도심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절정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난 제주. 길게 뻗은 도로를 따라 하얀 벚꽃 터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솜사탕처럼 피어난 꽃송이를 카메라에 담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 많이 풀렸고 꽃봉오리가 좀 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활짝 펴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봄의 전령 벚꽃의 향연은 내륙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올린 진해 군항제는 축제에 맞춰 벚꽃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고 벌써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부산 남천동과 하동 쌍계사, 경주 보문 관광단지, 청주 무심천변 등 전국 유명 명소 곳곳에서 벚꽃의 공식 개화가 관측됐습니다. 서울 역시 지난 29일 예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며칠 새 도심 곳곳이 분홍빛으로 차츰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화 직전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평년보다 열흘이나 빨리 개화해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절정기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첫날 한 차례 봄비가 예고됐지만 이후에는 다시 봄 기운이 짙어지며 화려한 벚꽃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오일 쇼크로부터 50년이나 흘렀는데 왜 그런 건지, 공급망 다변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왔고요. 수입액은 100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7%로 여전히 좀 높습니다. 원유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원유는 경질류와 중질류로 나뉘는데 미국산은 주로 경질류입니다. 중동산 중질류는 경유와 항공유 생산에 유리해서 대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류에 최적화된 것도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운송비와 운송기간의 측면에서 미국산보단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결국 중동에 치중된 원유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가 숙제인데요. 우선 탈중동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 보이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근 5년간 판결문의 80%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 내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경정 신청은 10만 건이 넘었고요. 인용돼서 실제로 수정된 사례가 8만 2천여 건입니다. 매년 1만 6천여 건 안팎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름과 날짜를 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자기 사건이 성의 없이 처리됐다고 느낄 겁니다. 법조계는 판결문 오류가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를 부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얼마 전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된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엔 판결문 경정을 2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는데요. 적어도 판결문에서 이름이나 날짜를 틀리는 단순 오류는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은 강남식 연금 재테크가 통계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전국 18세의 가입률이 1년 새에 0.3%포인트 오르는 동안 강남 3구는 1.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8세에서 26세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한 번만 내고요. 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납해서 남들보다 최대 10년 가까이 가입 기간을 더 확보하는 거죠. 이런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는 18세에서 26세의 생애 첫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불신이 큰 일부 청년층의 반발이 있어서 자동 가입이 아닌 신청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학교를 통해 개정안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서울에 모여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댄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현장을 최가영 PD가 취재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냅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중동이랑 계약을 앞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홀딩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이미 10개 넘는 팀들이 저희랑 이미 상담을 해서 관심 가졌고요.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동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전 시장에 몰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다 캔슬 무기한 연기가 되고 지금 저희도 좀 큰 바이어 하나를 놓치게 된 상황이고 이런 절박함 속에 막을 올린 제27차 세계 대표자 회의.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해외 동포 경제인 800여 명과 해외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 670건의 상담이 쏟아졌고 수출 업무 협약 17건이 체결됐습니다. 액수로는 717만 달러, 우리 돈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 해서 수출이랄지 그다음에 적절한 원자재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룰 수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경제인들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역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서구가 유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월드 옥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아마 수출 상담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약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AI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 헬스, 의료, 농업 등 AI를 접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만나보지 못했던 그 실리콘밸리의 VC나 A씨분들 뵙고 직접 피드백도 받고 또 1대1 미팅을 통해서 IR 세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세계 곳곳에 구축한 한인 경제 네트워크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월드 최가영입니다. 개막 2연전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진 LG와 기아가 잠실에서 맞대결에 나섰는데요. 김도영이 첫 홈런을 쳐낸 기아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개막 2연전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진 LG와 기아의 대결이 펼쳐진 잠실구장은 평일에도 매진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만원 관중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기아의 방망이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1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앞서 나간 기아는 2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넉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이 비거리 125m짜리 2점 홈런을 터뜨리자 기아 응원석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LG 선발 톨 허스트를 상대로 3회까지 7점을 뽑아낸 기아는 선발 울러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올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타격감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쉴 때도 약간 조금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져갔던 게 오늘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외국인 선발 투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T의 새 외국인 투수 보슐리는 5회까지 한화 강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낸 데 반해 한화 선발 화이트는 3회 수비 도중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KT는 7회 안현민의 2타점 2루타, 8회 장성우의 솔로 홈런 등을 묶어 한화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적생 김재환이 석점포를 터뜨린 SSG는 키움을 꺾고 3연승을 달렸고 창원에서 열린 낙동강 더비에서는 NC가 롯데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9대2로 이겼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빨간색을 그렸습니다.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기준으로는 무려 4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오름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S&P 500은 3% 가까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물론 이전 고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증시가 반등한 배경은 종전 기대감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종전을 선언할 의사까지 내비친 상태입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전쟁을 시작했나 싶죠. 그런데 이란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의 말은 이제 시장 참가자 그 누구도 믿지 않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은 다르죠.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란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죠. 미국의 휘발유 값입니다. 전쟁 전 갤런당 2.98달러였던 이 휘발유 값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4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무려 35%나 폭등한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류비도 오르니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와 통화 정책 그리고 증시에 큰 변수가 생기는 셈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마벨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미국의 종합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간밤에 거의 13%나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벨과 협력하겠다면서 2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여러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죠. 이때마다 주가도 움직이니까 이런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동쪽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20mm, 강원과 영남에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외 수도권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0.6도, 대구 10.2도로 어제와 비슷해 많이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